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닷새 동안 경남의 선거구 중 격전지 5곳의 판세와 각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당 정책의 핵심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이번 총선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는 PK의 이른바 낙동강 벨트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죠. 양산을 선거구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유진상 단디 경상남도 정책연구소장,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소장님, 이 양산의 지역구가 뭐 경남 지역도 그렇지만요, 넓게는 전국 지역구 중에서도 지금 주목을 받는 곳이거든요. 왜 네. 그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양산은 이제 양산을이죠.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고, 그다음 이제 그 사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부울경 PK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항상 그래 역할을 해왔었고, 더군다나 이제 1988년 13대 총선에 통일민주당 김동주 후보가 이제 당선된,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보 진영이 한 번 딱 당선되고 그 이후로는 전부 보수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20대 총선, 지난번 총선 때 이제 갑을로 선거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이제 보수 초롱성이라고 하는 이제 틈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매곡마을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표들이 좀 진보 성향 표들이 나오더니 결국에 이제 서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 이제 여기 이제 변인들이 사실 이제 젊은 층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원주민과 또 외지 인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갈등, 그다음에 구도심과 신도시, 그다음에 젊은 층과 노년층 이런 게 갈등들이 뒤섞여 있어서 예단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아마 이제 이게 제일 큰 요인이 양산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두 개 선거구로 바뀔 때 양산 물금 지역의 신도시의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대거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말 그 거물급이 이제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에는 이 홍준표 전 도지사가 양산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됐고요. 대신에 나동현 후보가 나오면서 상당히 잡음이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이 양산 시민들 여론도 조금 들썩인 부분이 있는데 과정들을 쭉 보셨잖아요. 네, 박 원장께서 어떠셨는지. 네, 먼저 그 자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홍 전 지사가 고향인 창녕, 밀양, 함안, 의령 지역구에서 이제 양산으로 이제 지역구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 옮기면서 이제 나동현 후보가 이제 공천이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사실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나동현 후보가 홍준표 전 지사의 캠프에 계속 그 왔었거든요. 예, 그러던 찰나에 그 뭐 공천이 된 이후에 그 홍 지사가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좀 미묘해졌죠. 홍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나 후보자에 대한 배신감을 공개적으로 감추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그 비난성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저는 이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사실 이 말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자면 아마 그만큼 인간은 인간이 권력에 향한 욕구는 생존 욕구만큼 강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쩌면은 이 권력 자체를 통해서 생존을 도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두관 후보 대항마로 중앙당에서 홍준표 전 도지사 대신에 이 나동현 후보를 냈는데 사실 홍 후보가 크게 반발할 걸 예상을 안 했을 리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동현 후보를 어떻게 선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아마 민주당에서 김두관이라는 인물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마 홍준표라는 인물론으로 대항하기에는 약간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당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단지 이제 이번 양산을 경우는 사실상 힘 있는 후보와 지역을 지켜온 지역 전문가의 경쟁이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건 이제 두 후보자가 모두 공약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제 캐치플레이로 이렇게 걸고 있는 게 뭐냐면 중앙 정부 경험과 그리고 장관 경험 등을 통해서 자신이 그 KTX 양산역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산업 기반 유치 등을 공약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나동현 후보는 그에 맞서서 이제 자신이 이제 시의원 2번 그리고 이제 시장 2번을 했지 않습니까? 양산에서. 네, 양산에서만. 그래도 뭐 16년 동안 이 자신이 이제 지역을 지켜왔고 그 지금 현재 양산의 발전에 기여공이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최근에 양산이 신도시가 이제 건설된 이후에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이라 나동현 후보자의 이 조직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나 실제로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앞으로 더 기대되는데요. 뭐 양산을의 현재 선거 판세 후보 이야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당의 지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 소장께서 짚어주실까요? 지금 공신력 있는 그 정당 지지도는 아직 결과 제대로 나온 게 없고요. 인물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3.7%, 그다음에 통합당 나동현 후보가 43%, 0.7%의 근소한 차이죠. 네, 정의당 권현우 후보가 2.6%,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서영 후보가 1.9% 이렇게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은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와서 잠룡 2명이 이렇게 매치를 할 뻔했는데 그 나동현 후보의 경쟁력이 오히려 홍준표 후보 예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당 쪽에서는 사실상 전략적 선택을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각 당의 지지도에 대한 답변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MBC 경남 의뢰로 지난달 29일 양산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고요. 이 유무선 임의걸기 자동 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7.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 소장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초박빙이에요. 저도 사실 좀 놀랐거든요. 예, 저도 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 있어서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고요. 앞서 유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보면은 1% 미만의 그 초박빙의 승부를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물을 투입하고도 사실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반대로 나동현 후보의 조직력이 강한 지역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을 했지만 나동현 후보가 이제 양산에서 이제 시의원 2번 시장을 2번 했는데 16년 동안 이제 양산을 지켜온 지역 정가의 거목이라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제 아마 그 김두관 후보가 언제든지 지역을 옮겨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 선거에 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아니라도 이제 차기 선거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이 중앙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김두관 후보가 결코 만만한 후보는 아닙니다. 예, 우리 경남에서도 경남도지사를 했었고 그리고 중앙에서 행자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라서 충분히 양쪽이 지금 서로가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네, 박 원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몇 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김두관 후보자나 나동현 후보자는 앞서 언급이 계속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좀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먼저 사전에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그 총선 출마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총선 출마자 평균 재산이 11억 6천만 원이랍니다. 예, 그리고 재산 순위 그 10억 이상 순위를 보면은 통합당의 나동현 후보가 70억 정도, 70억 6천만 원. 그리고 돈의 3위로 이렇게 랭킹을 하고 있고요. 1위는 그 창원 성산구의 강기현 후보가 96억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로 그 후보로 등록한 그 돈의 74명의 74명 중에 33명은 또 전과 기록이 있고요. 네. 네, 별역 대상자 65명 중 11명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유권자들이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양산의 권현우 후보는 정의당의 76년생 후보인데요. 정의당 후보이고 기호가 6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해서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양산시 정의당 양산시 지역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심상정 대표 환경특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최세용 후보가 이게 7번의 기호를 달고 나왔는데요. 이분이 좀 재밌는 기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손합원 출신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고요. 예,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2002년에 벌금을 아이고, 네. 예, 150만 원 냈던 전력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각 후보들의 그런 공약 말고도 이런 특이 사항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 소장께서는 이 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 중에서 그럼 어떤 것들에 관심이 좀 가셨는지. 제 개인적인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법을 만들어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설치되면 코로나19 같은 재난 기본소득에 지금 지역 간 그 차이가 심해서 혼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양산을 경부울, 부울경 뭐 네.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광역 교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교통망을 잘 꾸려서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메가시티 개념이 뭐냐면 수도권하고 각 시군들이 저항해봤자 경쟁 구도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합해서 좀 파이를 키우자는 의미죠. 그리고 KTX 양산역 신설, 그다음에 의생명 특화단지, 그리고 종합행정타운 조성, 그다음에 4차 산업 부품 장비 특화 산단, 그다음에 드론 산단, 공공산후조리원, 스포츠시설 확충, 복합문화관 확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통합당 나동현 후보도 김두관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경부울 행정통합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부울경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네.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사업법 개정해서 전선을 다 지중화시키겠다. 그다음에 기초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중앙당의 역할을 좀 지역에 미치는 역할을 빼겠다. 그래서 네. 김두관 후보하고도 방향이 좀 비슷하고요. 동북권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양산역 신설, 광역교통망 확충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두 그러네요. 후보가. 네.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고 생명센터 구축하고, 그다음에 복합문화타운 조성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그다음에 스포츠시설 충원. 거의 뭐 유사율 제가 볼 때 한 8, 90% 되는 네. 것 같고요. 정의당 권현 후보는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이제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했고, 웅상의료원 유치하고, 또 대규모 물류센터, 그다음에 산학 클러스터 조성, 그다음에 신중년 청년에게 이제 창업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를 좀 했었고, 좀 특이한 게 사회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에게 이익금의 100배에 달하는 징벌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서영 후보는 뭐 독특한 공약 내기로 유명했는데 원래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배당하겠다. 네. 국회의원 100명에게 무보수 명예직을 시키겠다.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 뭐 이런 네. 공약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봤습니다. 모든 공약의 쟁점을 이렇게 보면요. 누가 더 양산을 위해서 일할 일꾼인가 여기에 조금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 소장께서 이 부분 정리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후보들 간의 정책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식의 어떤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양산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통합당 나동현 후보가 먼저 불을 지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동현 후보는 지역에서 시장 2번, 시의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한 양산 사람이다, 지역 전문가다 이렇게 하면서 네. 김두관 후보를 약간 공격을 했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이제 온 외지 사람이다. 네. 그래서 지역을 얼마나 알지 모르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는 이제 뭐 약간 발끈하면서 거기에 논란에 대해서 양산 사람 지금 좀 심하게 말하면 한 절반 정도가 외지 사람인데 거기에 역차별이다. 외지 사람도 얼마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큰 지역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 전에 이제 본인이 맡았던 도지사에 대한 역할,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 때문에 양산이 지금 처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광역 철도라든지 이런 거 유치할 때 자신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양산 사람론이라는 그 외지인 폄하하는 저희 프레임은 굉장히 옳지 않은 선거 운동이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이 앞전에 이제 같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당이었긴 하지만
박이태 전 국회의장, 허범도, 김양수 이 국회의원들이 외지 출신이었는데 금방 떠났다. 그런 또 이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후보가 일단 공약도 비슷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뭐 말씀하셨지만 양산의 산재한 사업들을 어떻게 얼마나 진척시키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좀 네, 승기를 잡을 거라고 박 원장께서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뭐 사실 이거 모든 판단을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유소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금 양산 사람에 대한 프레임이 조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그리고 나동현 후보도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번 선거에 당위성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중앙무대에서 활동해왔고 그리고 사실 그 양산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김두관 후보 양산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지사였습니다. 경상남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역에서 물론 그 나동현 후보가 16년 동안 그 뭐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양산 발전에 기여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양자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뭐 이 여론조사 결과도 뭐 1% 미만인 0.7% 정도에서 이렇게 박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라서 이 두 분의 그 승패가 좌우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권우현 후보, 정의당의 권우현 후보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그 후보님, 후보님께서 두 분이 합치시면은 5%가 넘는 지금 득표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그 실제 득표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번 선거가 사실상 판가름 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워낙 거대 양당 두 후보에게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권현우 후보자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외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나동현, 김두관 후보 공약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권 후보는 조금 공약이 다른지? 예. 권 후보는 아무래도 정의당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색다른 그 공약들을 내는데요. 그 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단기 계약직 노동자와 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의지가 지금 강하게 눈에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다듬으면 충분히 좋은 공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공동이익,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동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100배의 징벌적 배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네, 유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책과 의지가 저는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로 보여지는데 사실 뭐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뭐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독특한 이제 공약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 산업 R&D 센터 유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양산을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센터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고 자영업자들에게 소비 활동을 늘리겠다.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 권현우 그 후보자의 공약도 흥미롭긴 하지만 이 40대 중반이라는 그 젊은 후보자라는 점이 그 더 큰 경쟁력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사실 뭐 이 나동현 후보나 그 김두관 후보나 기성 정치인들이거든요. 그 기성 정치인들에게 염증을 느낀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또 권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산을이 전국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도요, 뭐 후보들은 별 큰 네거티브 없이 좀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소장 짧게. 네. 그 느낌 민주당이 중앙당 지침으로 일체 네거티브 선거하지 말자고 이제 내려왔고 김두관 후보는 워낙 이제 거물급이다 보니까 네. 여유롭게 토론에 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또 재밌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번 양산 토론회 때 나동현 후보가 정의당 권현 후보한테 젊은 나이에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인재 중 한 분이다. 네. 덕담을 건네니까 권현 후보도 나 후보님 시장 재직 시절에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런 충돌을 통해서 굉장히 나도 많이 성장했다 이런 식의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상 단디 경상남도 정책연구소장,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양산을 지역구의 이모저모를 분석해봤습니다. 양산은 유권자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역시 후보들의 페어플레이 다짐 선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길 기대해보면서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